철수한테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이 원하면 철수를 하는 거고,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철수하는 건데, 철수 안 하는 건데, 안 철수하는 건데, 이번에 국민이 원하잖아요. 원하지 않아도 국민이 막 철수하고 했는데, 국민이 원할 때 뭐 철수해 주는 것은 얼마나 좋아요. 그랬죠. 예, 2022년 3월 3일 오늘 8시에 안철수하고 윤석열하고 단일화를 여러분 합의를 했네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참 인상 깊은 이야기가 그 안철수가 국민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고마운 이야기죠. 특이한 거는 그렇습니다. 그 기자회견 방식인데 안철수가 사퇴하는 방식이죠. 사퇴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 안철수가 마이크 2개를 잡고 2개 다 이렇게 2개짜리 스탠드 마이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고 윤석열이는 옆에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도 없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안철수 사퇴 회견이나 같으니까 윤석열이가 옆에서 보조격으로 서브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모양이 그래요. 딱 강단이 있고 그 안철수가 마이크 2개 딱 써서 마스크 쓰고 그렇게 하고 윤석열이는 그 옆에 A4 용지 같은 거 몇 장 갖고 있으면서 마이크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해야 되는 말은 참 모양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윤석열이가 조금 겸손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안철수가 이렇게 사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편으로는 감사하죠. 물론 안철수가 국민들 조금 복을 채운 거는 있죠. 복을 채워가지고 속상하게 한 건 있어요. 저도 안철수 좌파한테는 2번이나 철수해주고 지금 우파한테는 왜 철수를 안 해주노 하려다가 녹음만 돼 있는데 작업을 하지는 못했어요. 작업을 하지는 못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안철수가 저게 마지막에 벼랑 끝 전술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안철수가 벼랑 끝 전술이었는지 자기가 벼랑 끝 전술을 쓴 게 아니라 지지자들이 말이죠. 벼랑 끝으로 몰아가지고 이러면 이 정치 생명 끝난단 말이지. 유튜버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코너에 몰아가지고 막 쭉 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단일화를 했는지는 알 수는 없죠. 우리가 그래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거의 다 합의를 해놓고 말이지. 이태규라든지 자기 대리인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다 해놓고 유권 대리, 무권 대리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대리하도록 인감하고 말이죠. 인감 도장까지 다 준 것처럼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협상을 하려고 그러면은 정권 대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는데 그거 나중에 털었단 말이에요. 안철수가. 그래 하니까 그 지켜보는 사람들은 답답한 거죠. 그러면 누가 다음에 안철수하고 대리인하고 말이죠. 안철수 대리인하고는 이제 협상을 못 하는 거지. 뒤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권을 준 거를 갖다 엎어버리면 누가 다음에 그 협상하겠습니까? 협상 카드만 다 남의 카드만 다 보이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자기는 또 다른 채널이 있는 것처럼 혹은 기존의 채널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기존의 협상을 무시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벼랑 끝 전술을 하면 이게 정치가 안 되잖아요.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협상이 기본인데 협상이라는 거는 전쟁 중에도 여러 번 협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처럼 사극 드라마라든지 삼국지라든지 초안지 이런 거 보면은 전쟁 중에 사자를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협상을 위해서 온 혹은 상대의 어떤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 그 사자를 죽이지 않는 법이거든요. 왜냐하면 협상은 언제라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사자를 죽이는 경우도 있긴 있죠. 역사 안에서. 그렇지만은 어지간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말씀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항상 협상의 창구는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정치도 마찬가지고 전쟁도 마찬가지고. 지금 러시아에서 민간인 죽이고 해도 그 협상 창구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서로 뭐 협상이 결렬이 됐다 해도 또 다음에 만날 것은 창구를 열어놓고 결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하는데 이번에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실망을 많이 했죠. 정치인의 기본적인 것을 어기는 것 같아가지고 금도를 어기는 말이죠. 아이고 협상을 해가지고 정권으로 위임받은 사람이 협상을 다 해놨는데 그거를 엎어버리니까 마치 그 자기의 사자를 자기가 그 목을 베는 것과 유사한 일이거든요. 적의 사자도 목을 베지가 않는데 자기 사자를 말이죠. 자기가 그 대리권을 위임한 그 사자를 갖다가 목을 벤 거하고 같은 유사한 일이 안철수 진영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안 되니까 이제 협상 전 그 과정을 2월 달부터 있었던 2월 3일부터인가 있었던 한 달 안에 있었던 그 어간에 있었던 그 일을 딱 까발렸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자기가 이제 협상의 의지가 윤석열이가 없는 것처럼 성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었죠. 그것도 안철수에게 압박이 됐을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압박은 우파 언론이라든지 단일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50%가 넘어가는데 이거에 관해서 국민들의 이 지지에 대한 단일화에 관한 그 열망을 그 무너뜨린 말이죠. 배신한, 좀 거칠게 말하면 배신한 그거에 관해서 국민들이 토로를 한 거죠.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도 그렇고 신문지상들도 마찬가지고 신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재명이 되면 큰일 나는 신문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뭐 방송도 마찬가지고 종편 다 없애버린다 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파가 아니면 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반문재인에게 반 이재명에게 말이죠. 더 이렇게 유리한 방향으로 간 측면도 있을 거예요. 코너에 몰아가지고 말이죠. 하니까 언론들도 죽기 살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안철수가 이번에 고맙게도 단일화를 사퇴하는 방식으로 뭐 조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기자회견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조건들을 이제 못을 박는 거죠. 어기지 마라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철수도 어떻게 보면 뭐 지혜롭게 한 거죠. 국민들 보고를 좀 채워가지고 좀 그런 것이 있게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안철수가 머리를 쓴 것일 수도 있고 안 될 듯 하면서 딱 돼야 여러분 그 극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반전의 미 이런 게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다 예측이 가능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정치를 재미로 보는 것은 좋지가 않지만은 그래도 뭐 표에 도움이 된다 하면은 극적인 효과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선거가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3월 9일이니까 한 일주일 남지 않았죠. 한 6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참 감사한 일이죠. 철수에게. 박원순이에게 자기가 훨씬 지지율이 높으면서 몇 배나 높으면서 자기가 양보를 해줬지 않습니까? 옛날에 2011년도에. 그렇게 하고 2012년도에 대통령 선거 자기가 뭐 꿈을 꿨겠죠. 그것 때문에 양보를 했겠지만은 또 이번에 그때에 2012년도에 문재인에게 또 양보를 한번 해줬죠. 좌파의 시장 한번, 대통령 한번 양보를 해줬죠. 서울시장하고 2번.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제 오세훈이 같은 경우에 서울시장 출마할 때 양보한 건 아니에요. 양보한 건 아니고 경선을 해서 붙은 거죠. 왜냐하면 둘이가 경쟁률이 비슷했거든. 뭐 오세훈이가 앞서고 있었죠. 뒤에는 한 10% 정도 차이 나는 그 앞서고 있은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격차가 많은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지지율이었는데, 박영선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뭐 일본 땅 이런 문제 때문에 도쿄에 땅을 갖고 있어가지고 도쿄박이라고 말이죠.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 어려웠단 말이에요. 한편으로 지지율 자체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단일하면 당선이 될 가능성이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경선을 통해 가지고 여론조사 방식인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오세훈이가 됐고. 그래야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양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 반쪽짜리 양보였죠. 그죠? 반쪽짜리 양보. 양보라고 굳이 표현을 하자고 하면은 사실은 양보는 아니지만은 양보라고 한다면은 단일화 자체도 본인 입장에서는 양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완주할 수 있는데,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자기가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박원순이 그것을 이제 없앴다고 퉁을 쳤습니다. 대통령 선거 자기가 좌파에다가 한번 또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철수를 했죠. 옛날에 문재인이니까 할 때. 대통령이 문재인이가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양보를 해가지고 그 문재인이가 그 지지세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준 건 사실이거든요. 뒤에라도. 그러니까 한번 양보를 한 거죠. 그렇게 우파의 그 대통령 후보로 그 이후에, 이거는 박근혜 때 이야기고 2012년도는 그 후에 2017년도에 홍준표가 나왔을 때, 2017년입니까 16년입니까? 17년이죠. 17년. 그죠. 내가 지금 연도 때문에 헷갈려서 그래요. 2012년도가 대통령 선거니까 2013년도에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우리 대통령이. 그래 하니까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8년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2018년까지인가 있어야 되는데 2017년 6월 달인가 해가지고 1년 못 채우고 물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 차이 때문에 잠시 헷갈렸습니다. 연도를. 그런데 홍준표 같은 경우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홍준표 때는 제가 양보를 했으면은, 홍준표한테 양보를 했으면은 그래도 뭐 당선이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둘이 합치면 물론 문재인 지지율보다 높았는데, 꼭 그 단일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합친 그 지지율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더 나올지 덜 나올지는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하니까 그 당시에 안철수가 완주를 했죠.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뭐 우파 내에서도 단일화에 대해서 그렇게 큰 열망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파의 선생들도 갈라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를 끝까지 밀어야 된다 하는 입장하고, 또 단일화를 이야기라는 거 입장하고 측하고 이게 서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철수를 단일화 해라 하는 입장하고 단일화 하지 말라는 입장하고 갈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다 이래 하나가 돼가지고 안철수 단일화 안 하면 막 때려 죽일 듯이 그렇게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압력 압박, 이번에 안철수가 단일화 안 하면 네 정치 생명 끝이다, 이 정도로 지금 우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문재인이죠. 반문재인 세력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세력이 나오기 때문에 안철수가 단일화 사실 안 한다는 것은 자기 정치 여정에 있어가지고 너무 위험한 거예요. 어쨌든 자기는 단일화 안 해갖고는 얻을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재명이 쪽에 간다, 그러면 자기 정치 생명 끝이죠. 자기 지지 기반이 좌파가 아닌데, 그럼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파든지 중도 아니겠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대부분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자기 지지 기반이 상실돼 버리는 거죠. 이재명이를 지지한다 하면. 그래서 이재명이가 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또 완주를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돼도 얻는 게 없지 않습니까? 완주를 해서. 그러면 그 제로죠. 제로.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아예 뭐 이재명이한테 가든지 아니면 완주를 하든지 그 길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윤석열이 단일화 하는 거죠. 이 세 경우의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니까 제일 좋은 게 윤석열이하고 단일화 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정권 교체를 제가 내세워가지고 선거운동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고 단일화 하면서 뭐 경기
지사가 될지 뭐 서울시장은 있는 거고 부산시장도 있는 거고 그건 안 되는 거고 부산시장은 또 자리가 작아서 안 되끼고 서울시장 하든지 경기도지사인데 서울시장은 오세훈이가 해야 되니까 안 되고 뭐 경기도지사나 뭐 총리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또 내각 구성권을 좀 가지고 있는 총리겠죠. 책임 총리. 완전한 책임 총리는 안 될 겁니다만은 내각을 구성할 때 지금 뭐 인수위원회부터 한다 이렇게 하니까 내각을 구성할 때 안철수 지분을 갖다가 내각 구성원 중에 뭐 몇 자리 준다 몇 프로 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다 안 했지만은 그들 안에서는 이야기가 됐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나쁘지가 않아요. 솔직히 윤석열이 같은 경우에 정치 인맥도 없지 않습니까? 많이 그렇게 하고 지금 정계 개편 같은 거죠. 그거라도 해가지고 정계 개편이라 하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야당이 이제 여당이 되고 그러니까 기존의 여당이 이제 야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좌파 의원들 중에 인사에 관해서 욕심 있는 사람들 좀 해가지고 좀 데리고 오는 거죠. 데리고 와서 안철수 합당할 때 말이죠. 몇 명 데리고 와서 그리 하는. 좌파 내에서도 뭐 민주당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뭐 철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철새고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문재인이가 힘 없어지니까 그것도 뭐 유승민이가 아니겠어요? 유승민이라든지 뭐 그런 비슷한 계열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좌파의 유승민이 말이죠. 좌파의 이준석이 같은 그런 애들이 아니겠어요? 이번에 뭐 이준석이도 뭐 저쪽으로 보내버리면 더 좋긴 한데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더 좋고 저쪽 보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지만 정치적으로 완전히 뭐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잘 된 것 같아요. 안철수가 사퇴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결정해 줘가지고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우파 채널들이 안철수 욕을 되게 많이 했는데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고마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걸 단일화 안 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된다 하더라도 이 지금 반문재인 세력을 규합을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의석은 세석이지만은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지하는 사람이 무섭잖아요. 이게 다 지방선거에 또 영향을 주거든. 그러니까 지방선거 가서 어쨌든 다시 또 단일화 또 해야 되는데 안철수 지지 세력이 있으니까 중요한 지방선거 자리 또 낼 거 아닙니까 안철수가. 그래 하니까 어쨌든 거기 가서 또 단일화 또 해야 될 건데 안철수 입장에서도 안 될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단독 출마해가지고 경기도지사 될지 안 될지 미지수잖아요. 그때 어쨌든 또 국민의힘하고 경쟁을 한다 하면은 윤석열이 지지율이 있는데 대선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것이 지방선거까지 간단 말이에요. 가니까 거기에서도 안철수 지지율 지분을 가지고 단독적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는 없거든. 안철수 입장에서도 윤석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때 가서 단일화를 해야 되고 연대를 하고 연합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연대하고 연합 개념이 뭐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차이도 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해서 가는 것이 잘 된 거예요. 예, 조금 늦은 감은 있죠. 투표용지에 인쇄가 안 될 때, 인쇄가 되기 전에 뭐 27일입니까 그날이 28일 날 인쇄를 한다 그렇게 하면은 2월 27일 이런 식으로 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죠. 사표 방지를 위해서. 그렇지만은 이건 또 뭐 미미한 차이일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또 지금 하는 것이 선거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선거가 다음 주지 않습니까?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딱 일주일 남은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단일화를 극적으로 딱 한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사전투표 전이니까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철수야 고맙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철수한테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이 원하면 철수를 하는 거고,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철수하는 건데, 철수 안 하는 건데, 안 철수하는 건데, 이번에 국민이 원하잖아요. 원하지 않아도 국민이 막 철수하고 했는데, 국민이 원할 때 뭐 철수해 주는 것은 얼마나 좋아요. 그랬죠. 어쨌든 이제 좌파에 2번 철수해가지고 좌파 정권에 기여한 것을 이제 우파에 전번에 뭐 그거를 오세훈이하고 단일화 과정은 안철수가 철수해 준 거는 아니에요. 양보해 준 건 아닌데 어쨌든 철수가 된 상태지. 그래도 그것도 이제 기여죠, 기여. 나가서 표를 안 깼으니까 우파에 서울시장 기여를 했고, 그렇게 하고 또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번에 단일화를 해가지고, 정치는 항상 자기 정치를 기반으로 깔고 있지만은 그것이 방향이 국민의 뜻에 맞게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니까, 자기 정치하는 방향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하고 함께 가면서 자기 정치를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국민들이 단일화를 원할 때에 자기가 또 결단해가지고 그 자기가 사퇴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협상을 잘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재명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막 총리를 줘도 되고 경기도지사 그 큰 문제입니까? 누가 해도 뭐 별 사람 없을 낀데. 안 그래요, 여러분? 누가 해도 별 사람 특별히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다 컨트롤 하니까,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윤석열이가 또 안철수 이번에 협상 과정에서 협상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치를 또 많이 배우지 않았겠어요. 옛날에 이준석이 때문에 또 학습하고 말이죠. 그 이후에는 김종인이 때문에 학습하고, 이번에 또 안철수를 통해서 말이야,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윤석열이가 또 정치에 관해서 학습을 잘 했다,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하고 또 이준석이하고 또 뭐 경쟁이 있는데, 우리가 이준석이가 더 밉지 않습니까? 솔직히 안철수보다. 안철수는 그래도 순수한 영혼이니까, 한편으로는 그래 하니까 이 안철수를 통해서 또 합당을 하면 당대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리가 지방선거 전에 그렇게 가지고 이준석이를 정리할 수 있으면은 신의 한 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정선거가 없기를 바라고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